안녕하세요. 쇼스트커TV 김종수 비엘스입니다. 오늘은 MK전자 관련해가지고 HBM 관련된 솔더볼과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특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짬을 내가지고 이렇게 영상 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진짜 요즘 정신이 없어요. 지방 출장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짬을 내서라도 이렇게 영상 하나하나 이렇게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독자님께서 제 목소리가 너무 작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설정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이게 더 마음에 드시면은 좀 마음에 드신다고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튼 오늘은 MK전자 관련해서 해보겠고요. MK전자는 본딩용 와이어 제품이 주요 매출처죠. 그래서 이게 거의 95% 차지하고 나머지 솔더볼과 관련된 매출이 이게 조금 있고요. 그래서 본딩용 와이어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렇게 반도체 패키징을 할 때 반도체 칩을 와이어 본딩으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연결했죠. 근데 이게 좀 발전해서 플립칩 방식을 바뀌었죠. 그래서 플립칩 방식을 바뀌어서 요걸 이렇게 다이를 뒤집어가지고 다이 뒤집어서 밑에 이렇게 솔더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식이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와이어 본딩은 이제 뭐 사장산업 맞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본딩용 와이어 시장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한 연평균 2.3% 정도 성장성이 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건 성장성이 없다고 볼 되는 건데 여튼간에 이렇게 짜잘짜잘 유지는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장 산업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MK전자가 이게 기본적인 캐시카우는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이 본딩용 와이어가 SiC 반도체에서 활용이 좀 많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SiC 반도체 같은 거는 차량용에 들어가잖아요. 차량용에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내구성이 강해야 되고 신뢰성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환경, 고온, 고압 뭐 이런 환경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옛날부터 해오던 와이어, 본딩 와이어가 좀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해가지고 이걸 또 많이 쓴다고 하네요. 그리고 MK전자는 본딩 와이어뿐만 아니라 이제 솔더와 관련된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HBM 등에 활용되는 차세대 패키지용 솔더볼을 개발했다고도 이렇게 얼마 전 뉴스가 나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솔더 페이스트라고 하면은 접착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이스트를 뿌려가지고 일정 정도 온도를 올리면은 이게 접착이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럼 접착제 같은 것도 이제 신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MK전자는 실리콘 응급제 양산 투자에 나선다라고 기사가 나왔을 정도로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기술 개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되게 본딩 와이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쪽에서 매출을 계속 얻고 있지만 거기가 아무래도 성장성이 좀 갇혀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다양한 신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좀 변모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눈에 보이는 그런 회사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K전자는 HBM 등 차세대 패키지용 솔더볼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23년도 8월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HBM 2.5D 3D 시장의 타겟으로 저온 송결 솔더볼을 개발했다. 그래서 150도 이하의 융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딱 굳어버리게끔 되는 그런 솔더볼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부품들에 피해를 안 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TSV를 사용하는 HBM, 3D 패키지 등에서는 이 녹는 점이 높은 솔더볼을 사용할 때 제품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결되는 온도가 낮은 그러한 솔더볼을 만들어야 될 그 기술적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MK전자가 HBM용 솔더볼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HBM 뭐 이런 거 지금 TSV를 다 뚫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패키지고 패키지도 TSV에 뚫려져 있는 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솔더볼이 들어가는데 솔더볼이 들어갈 때 높은 온도에서 이거를 응집시키면은 이 주변의 구성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융점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솔더볼을 개발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품을 MK전자가 출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있는 거고요. 이 기사에서는 비스무스, 주석, 은을 함유해가지고 150도 이하의 온도에서 녹는 그러한 소결 페이스, 저온 소결 솔더볼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비스무스, 주석, 은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 이제 주력이겠죠.
그 제품과 관련해서 비스무스, 주석, 은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특허들이 이렇게 3개 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걸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22년도 10월에 등록이 된 특허는 그 무연 솔더 합금, 솔더볼, 솔더 페이스트 등의 반도체 부품 관련된 특허인데, 이 특허를 보면은 그 썰머 사이클링, 그러니까 높은 온도를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한 사이클링 있죠. 온도 사이클링을 많은 사이클이 돌아도 그 신뢰성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더볼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그 안정적인 TC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조성에 대한 개발이 필요해서 이 특허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언급하는 거가 은이 되게 고가라는 거예요. 은은 되게 고가여서 이거를 많은 양이 쓰는 거가 좀 안 좋다. 그래서 좀 이거를 저가로 낮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은은 좀 적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고가니까. 그래서 다른 기사들을 보면은 은을 사용하면은 그 고온에서 버틴 능력이 좋다 이거예요. 고온에서 버틴 능력이 좋으니까 뭐 SiC 등의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은 솔더볼이 많이 쓰이는데 이게 가격이 높다는 거죠. 높은 가격을 낮추는 것이 해수대의 과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은은 가격이 높다 보니까 좀 이걸 덜 쓰는 거가 이제 경제성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사거든요. 여튼 그것과 관련해서 고가인 은의 함량을 적절한 범위로 이제 제어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가 이제 기술적 이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특허에서. 그래서 이 특허 청구항을 보면은 등록대 청구항을 보면은 은의 함량이 2.8 중량 퍼센트 내지 3.5 중량 퍼센트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좀 약간 작게 제어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스무스가 이제 2에서 4, 그다음에 주석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소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드러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주석 결정림 내에 주석 비스무스 서브 그레인을 포함하는 거가 특징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기존에 있는 그런 솔더볼이면은 여기서 새롭게 만든 솔더볼에서는 이 주석 비스무스가 합쳐져 있는 그레인, 서브 그레인이 여기 하나하나 형성되어 있고 여기 합쳐진 거가 이제 주석 그레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석 그레인 안에 주석과 비스무스가 합쳐져 있는 요 서브 그레인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게 이 특허의 특징이라는 거고, 기존 거와 이 부분이 다르다. 이게 기존 거고 이게 지금 새로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비스무스의 함량이 지금 여기 특허에서 2 내지 4로 한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2 내지 4로 한정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해봤더니 비스무스의 함량이 2 중량 퍼센트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이 썰머 사이클이 1000회 정도 넘어갔을 때 이미 망가지더라. 패키지가 망가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비스무스가 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1800 정도 되니까 이게 좀 망가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스무스가 2 내지 4에서 위치했을 때 2000 사이클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안전적으로 유지가 되더라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 솔더볼 내에서 비스무스랑 주석이랑 그다음에 은이 들어가는 이 솔더볼에서 비스무스의 함량이 2 중량 퍼센트 내지 4 중량 퍼센트로 한정됐을 때가 안정적으로 솔더볼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안정적으로 솔더볼이 이제 패키지 내에서 그 열에 대한 그 내열성을 갖게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이 특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허에서는 이건 아직 등록이 되지는 않은 특허인데요. 이 특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언급하고 있어요. 그 200도 이하의 온도에서 수행될 때의 수율이 향상 기대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HBM이나 TSV를 사용하는 그런 패키지에서는 고온에서 솔더볼을 이게 융점시키면은 주변의 구성들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200도 이하에서 솔더볼을 이제 굳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특허는 특이하게 솔더볼에 이제 은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걸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은이 아까 고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가의 은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솔더볼을 개발하는 그런 방법도 MK전자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K전자에서는 내년에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 가지고 양산 투자에 나선다고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내년인데 올해네요. 기사 날짜를 봤을 때 그 올해 양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소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튼간에 MK전자에서는 그 개발하고 있는 거가 SI 얼로이, 그러니까 실리콘 합금 계열의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제조 공정이 굉장히 단순해서 생산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수명이 짧다. 그게 약점이다 하겠죠. 그래서 이 수명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코팅 기술을 통해서 그 실리콘을 잘 감싸는 그런 코팅 기술을 통해서 이거를 좀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코팅 기술이 지금 연구실 단계에서는 검증을 마쳤으면서 그 테스트 중이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리콘 응급제 계열은 이렇게 SiOX, SiC 이거는 지금 대주전자재료에서 하고 있는 거고, 요건 한솔케미칼, 삼성 SDI에서 하고 있는 거고, 요건 지금 대주전자재료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나눠져 있는데 요것과 관련된 특허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는 뭐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리콘 응급제가 이게 팽창이 굉장히 크게 되기 때문에 그 팽창을 억제할 수 있는 그 실리콘 잘 둘러쌀 수 있는 그런 구조체를 만드는 거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MK전자에서 만드는 지금 실리콘 합금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합금이 잘 둘러싸게끔 만드는 그러한 코팅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코팅이 잘 해야지만 그 배터리를 사용하는 사이클이 이렇게 늘어감에 있어서 사이클이 늘어나도 그 충방전 용량이 적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이게 지금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K전자에서 나온 특허를 보면은 삼성 SDI랑 MK전자랑 공동 특허로 이제 등록받은 게 18년도에 있어요. 요거 이제 삼성 SDI랑 같이 그 연구개발 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해가지고 등록이 된 특허가 있고요. 특허 등록 청구항을 보면은 그 기계적 합금법에 의해서 혼합물을 분쇄해가지고 미세화시켜가지고 응급할물질을 형성시킨 다음에 요거를 이제 기계적 합금법이 이제 그 실리콘 단일쌍을 형성시킨 게, 이 실리콘 단일쌍이 50나노 이하의 평균 결정 크기 갖게 되고 굉장히 작죠. 그 실리콘 단일쌍을 둘러싸는 실리콘 금속 합금상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실리콘을 굉장히 작게 만든 다음에 실리콘을 이렇게 잘 둘러싸는 금속 합금 단일쌍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실리콘 단일쌍이 실리콘 금속 합금상 내에서 균일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바로 이 기술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응급 화물질의 충반정에 따른 부피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특허 청구항에서 보면은 기계적 합금법에 의해서 혼합물을 분쇄하고 미세화한다고 했잖아요. 그 분쇄하고 미세화하는 거가 지금 수평형 어트리션 밀링, 그러니까 밀링 장비에서 막 갈아내가지고 분쇄를 시킨다는 거고, 그 분쇄를 시킬 때 이제 보면은 실리콘을 포함하는 1분말, 그다음에 철을 포함하는 2분말, 그다음에 첨가 요소를 포함한 3분말을 서로 용융시키고 냉각해서 그거를 이제 실리콘 단일쌍이 이제 실리콘 금속 합금상 내부에서 분포된 중간 분말을 만든다라고 돼 있고, 이 분말을 이제 여기 밀링 장비에 넣어가지고 기계적 합금법에 의해서 분쇄 및 합금화 시켜가지고 미세한 실리콘 단일쌍이 이제 실리콘 금속 합금상 내부에 분포되도록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평형 어트리션 밀링을 사용하는 거가 되게 제조 공정에서 단순한 그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지금 프로세스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잖아요. 그걸 이런 부분 때문에 생산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평형 어트리션 밀링 장비를 이제 시뮬레이어라는 장비를 사용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장비가 이런 볼밀 장비 같고, 그래서 여기 밀링 장비가 막 돌아가면서 실리콘을 분쇄시키는 그러한 장비를 사용해가지고 실리콘 응급제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MK전자의 HBM 솔더볼 관련된 특허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삼성 SDI와 공동 특허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